소를 갖다가 잘라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스펀지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렇게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서 보이고, 그래서 BSE라고 부르는 게 뭐랬죠? S가 그 스펀지라 그랬죠? B가 보바인, 보바인이 소라는 뜻이고, S가 이제 스펀지 폼, 스펀지 형태다.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난다. 그 다음에 엔세팔로파시라 그러면은 뇌 질병. 그래서 소에서 뇌에 구멍이 숭숭 나는 질병을 갖다가 영어로 바꾼 게 BSE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영어로 있었는데 그걸 한글로 바꾼 거겠죠? 어쨌든 공포 변성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제 스펀지랑 스폰지오시스라 그런다는데, 어쨌든 스폰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난다. 뇌에 구멍이 숭숭 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죽는 거죠. 신경 증상을 보이다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검사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뭐 어떤 세균이 있나 바이러스가 있나 기생충이 있나 이런 게 다 검사가 돼요. 웬만한 방법으로. 세균은 배양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는 뭐 PCR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증상으로 보통 보는 거죠. 주저앉는다든지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가 신경 증상을 보인다. 아니면 걷는 게 이상하다. 걷는 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앞발 뒷발 맞춰서 걸어야 되죠. 뭐 타타타 뭐 이런 식으로 걷는다든지 손발이 같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고, 사람은 특정 위험 물질을 섭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 위험하다 그랬죠.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고기만 먹고 말지만, 한국은 뭐 순댓국도 먹고 도가니탕도 먹고 속꼬리곰탕도 먹고 뭐 별의별 이제 고기를 다 먹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치료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상풍에 대해서 파상풍 질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파상풍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파상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백신을 맞았을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대 가면은 파상풍 백신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 때 봤는데, 여러분들 때는 워낙 어렸을 때라서 이 영화가 되게 그때 흥행도 많이 하고 인기도 많았는데, 그 영화의 이제 장면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이제 강목으로 때리는데, 강목에 요 조그만한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못이 살을 갖다가 파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목을 딱 빼고 나도 구멍이 나서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처가 이제 뭐 그냥 좀 붓고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뻘개져 갖고 막 땡땡 부어가지고 걸어 다니지도 못했어요. 이제 이 사람 형사인데, 이 사람 형사고 이 사람은 그냥 이제 동네에 있는 어떤 좀 약간 지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다리를 잘라냅니다. 화상풍 때문에. 여기가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리를 잘라내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수술 동의서를 이제 써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못 하나 박혔다고 지금 다리를 이제 잘라내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사실 이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파상풍이라고 그래요. 파상풍. 이게 이제 파상풍을 되게 단적으로 그런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처 부위에서 증식한 파상풍균이 번식과 함께 생산해내는 신경독소가, 얘도 신경이네요. 신경세포에 작용해서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몸이 쑤시고 아픔을 동반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 자, 이게 파상풍이고, 자, 이게 이제 파상풍의 어떤 증상을 좀 잘 보여주는 거예요. 후궁반장이라 그래갖고,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질병의 개론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유기물이 많은 토양 및 정상동물의 장관 같은 조건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다. 사람과 동물은 자연환경으로부터 감염을 받으며 상호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으므로 협의의 인수공통 전염병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수공통 전염병의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가 전파 양식에 따라서 이제 나눈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직접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한 종의 척추동물이 개입이 되는 게 직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종이 개입되는 게 사이클로. 그 다음에 세 종이 개입되는 게, 세 종이 아니고 그 무척추 동물이 개입되는 게 메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 그래가지고 그 그런 매개체가 전파시키는 거고, 네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부생성이라 그랬어요. 부생성 뭐 아니면은
뭐 복합감염이라는 표현도 썼었나요? 복합감염, 그 다음에 뭐 사프로주노시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를 썼는데 자, 네 번째 타입의 인수공통 전염병은 뭐가 개입됐죠? 무생물이 개입됐습니다. 무생물. 무생물이 개입되는 그 질병이 바로 이런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같은 이런 질병이 무생물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파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토양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쇳덩이라든지 이런 무생물이 끼어 있어요. 무생물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무생물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넓게 보면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협의의 인수공통 전염병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좁게 얘기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좁게 뭐 광견병이라든지 그런 광우병처럼 좁은 의미의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지만 환경에 의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죠? 부생성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얘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이 강아지한테 물린 게 아니죠. 뭐 너구리한테 물린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다른 동물이랑 접촉한 게 아니고 못에 찔린 거예요. 못에 찔렸는데 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여기 동물의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것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자, 얘가 굉장히 특이한 병인체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체는 세균입니다. 세균. 자, 우리가 그 앞 시간에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인체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원인체. 원인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원인체가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기생충이냐, 프리온이냐, 리케치아냐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배운 광견병은 바이러스였죠. 그죠? 바이러스가 물려서 뇌까지 간다 그랬죠. 두 번째로 배운 광우병은 프리온이죠. 지금 배우는 애는 세균입니다. 세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배웠죠. 차이점에 대해서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세균은 무생물이라든지 외부 환경에서 생존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어떻다 그랬어요?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보세요.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감염력을 지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막 튀기고 막 어디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배달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 막 배달하는 사람 손에 의해서 막 전파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왜? 바이러스는 밖으로 나가면 죽고 감염력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침에서 침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밥 먹다 감염된다든지 이렇게 숙주에서 숙주로 전파될 때 보통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살아있는 숙주가 있어야 된다는데 얘는 뭐죠? 얘는 세균이에요, 세균. 그래서 무생물에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토양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토양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겠지만 토양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고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돼요? 땅에 묻히면은 썩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생산자가 식물이고 소비자가 동물이고 그 다음에 뭐죠? 분해자가 있죠. 분해자. 분해자가 바로 토양에 있는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어요. 왜? 세균이 무생물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양에는 영양분도 있죠. 습기도 있죠. 그쵸? 굉장히 다양한 그 다음에 뭐 적당히 따뜻하죠. 그러니까 세균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세균이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이게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 자,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랑 세균의 차이점이 하나 더 나타나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이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 이렇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 부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 부르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이름이 그냥 코로나예요. 근데 세균은 반드시 성이랑 이름이 있어요. 사람이 성이랑 제 이름은 여러분들 보면은 다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세균은 성이랑 이름이 있어요. 얘가 성이고 얘가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라는 게 성이랑 이름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도 있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도 있고 클로스트리디움 뭐 노비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동일한 성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되게 비슷한 애들이고 이름은 다 다르다. 질병을 일으키는 이름은 다르다. 그래서 딱 봤는데 원인체가 이거다. 그러면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얘는 뭐 광견병 바이러스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이제 걔네도 이제 따로 이름이 있는 거죠. 라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조류독감이면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독감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어요. 인플루엔자도 코로나도. 네, 얘네들은 이름만 있어요. 성이 코고 이름이 로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코로나입니다. 그죠? 하지만 세균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생긴 걸 보니까 특이하게 생겼네. 자, 우리가 세균이 어떤 식으로 있다 그랬죠? 동그랗게 생긴 구균이 있고, 그 다음에 길쭉하게 생긴 강균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나성균이 있다 그랬어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 뭐가 지금 달려있죠? 동글동글한 게. 이 동글동글한 게 뭐냐면 아포라는 건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람 양성의 강균으로, 자, 우리가 세균을 얘기할 때는 그람 양성인지 음성인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람이라는 사람이 염색을 했더니 하나는 보라색으로 하나 빨간색으로 나왔는데, 얘네들의 차이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특징이. 그래서 그람 양성으로 나온 애들이 보라색이고 음성으로 나온 애들이 빨간색인데, 얘는 그람 양성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염색이 될 거고, 강균이 뭐라 그랬죠? 길쭉한 균이 강균입니다. 강균이니까 길쭉하게 생겼고, 자, 북채 모양, 드럼스틱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생긴 거 보니까 진짜 북채 같죠? 북채처럼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뭐가 달렸어요. 아포를 형성하는 현기성 균이다. 와, 특징이 되게 많아요. 얘 굉장히 독특한 균이라서 그래요. 자, 아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딱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딱 있다. 그러면은 몸이 너무 좋아요. 왜? 숙주 안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숙주 안에 있는 영양분이나 아니면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싹 다 빌려 쓸 수 있고, 그 다음 숙주가 외부의 그런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막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안에 있으면 좋지만 밖으로 나가서부터는 이제 고생 시작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수분이 없으니까 건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새 뭐 날씨가 춥고 덥고, 그죠? 비바람 불고 이러니까 몸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지만 밖에 있을 때는 항상 어떤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 안에 있을 때는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집 밖에 나가게 되면 너무 춥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몸이 춥고. 그러니까 세균도 마찬가지. 세균도 이제 이렇게 길쭉한 애가 있는데 이제 환경이 좀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이 아포라는 걸 만들어내. 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가 이쪽에서 동글동글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신 북채랑 비슷하죠. 자, 이 아포가 만들어지면은 이 아포라는 게 뭐냐면은 덥고 춥고 그 다음에 뭐 열이 있고 건조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물질이 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얘가 아포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면은 나중에 이 세균이 추운 환경, 더운 환경, 배고픈 환경에 노출되면은 세균은 그냥 죽어버려요. 아포는 살아남아요. 아포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균은 세균이든 사람이든 다 자기 DNA를 다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아포 안에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는 끓여도 추워도 건조해도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균이 일단은 아포를 만들어내면은 아포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또 따뜻해지고 영양분도 많아지고 하면은 이 아포가 다시 세균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사는 거죠. 아포일 때는 얘는 증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딱 생존만 하는 거예요. 딱 살아만 있고 내 DNA 딱 가지고 있다가 환경이 다시 좋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길쭉해지고, 그러다가 환경이 다시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슬슬 아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아포예요. 아포를 만들어내는 세균은 몇몇 세균이 아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은 아포를 만들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아포를 만들어내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테탄이라는 애가 말씀드렸듯이 파상풍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양성의 강균으로 북채 모양의 아포를 형성하는 현기성균도 나왔어요. 현기성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균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뭐 밥을 먹다가 밖에 두면은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나죠. 그럼 거기서 곰팡이라든지 세균 같은 게 막 증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기성균이라는 건 뭐냐면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증식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밥을 밖에다 내놨으면 이건 산소가 있는 환경이죠. 그럼 얘네들은 현기성균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산소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증식하니까 현기성균은 반드시 산소가 없어야 돼요. 산소가 없는 뭐 진공 상태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아예 공기가 없는 거니까 산소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만 이제 생존이랑 증식이 가능한 애들이 현기성균이에요.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는 현기성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은 이따가 이게 파상풍이랑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5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균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주저리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람 음성, 양성 여기 나오죠. 그렇죠?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그람 양성이랑 음성이랑 색깔이 다르다 그랬죠? 양성은 보라색, 음성은 빨간색. 실질적으로 이 안에 차이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세포벽 층이 일단 다르게 이 세포벽이 달라가지고 색깔이 다르게 염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염색되는 색깔도 좀 다르고 왜 LPS랑 내독소는 거의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음성이 주로 LPS가 내독소 일종이니까 그럼 음성이 주로 만들고 양성은 뭐 내독소가 없고 대신에 이제 양성은 외독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균이 뭐라 그랬죠?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동그란 세균 구균이라 그랬죠? 길쭉한 세균 강균이라 그랬죠? 꼬불꼬불한 세균 나성균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그 세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헷갈려. 네. 길쭉하죠, 그쵸? 길쭉하니까 그냥 강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길쭉한 강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글동글한 건 뭐라고요? 아포입니다, 아포. 그래서 스트레스 이거는 이제 좀 덜한 편이고 스트레스를 애가 진짜 심하게 받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포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렇게 뚱뚱해지면서 커지면서 전부 다 아포를 생산을 합니다. 그죠? 다 살아남으려고 다 이제 어쨌든 아포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아포를 만들고 자, 그럼 양성이죠. 얘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염색되고 길쭉하니까 강균. 특이하게 아포가 있으니까 북채 모양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기성 세균이다. 현기성이니까 얘는 산소를 아주 싫어합니다. 산소를 싫어하고 산소가 없는 아주 현기적인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병인체, 주택, 공원, 목장 등 사람과 가축이 생활하는 곳의 토양이나 포유동물, 특히 말의 분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또 테타노 스파스민이라는 이열성 독소를 생성을 한대요. 그래서 독소를 생성을 하는데 얘는 어쨌든 일단 파괴 자체는 쉽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뭐라고요? 부생성이라고요. 부생성. 부생성 슬라이드도 보여드릴 걸 그랬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인수공통 전염병 배웠죠? 직접 전파, 한 종의 척추동물, 순환 전파, 사이클로주노시스라 그래서 두 종 이상의 척추동물.
자, 매개 전파, 한 종 이상의 무척추 동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 보면은 부생성 혹은 토양 전파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사람이나 동물만 연관이 돼 있는데 얘는 어때요? 중간에 토양이라든지 사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무생물이 지금 연관이 됐죠. 그래서 사프로 주노시스라 그러면 환경, 무생물, 사체 같은 것들을 이제 뜻한다. 파상풍이 여기 떡하니 있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파상풍이 부생성에 병원균의 발달을 위해서 무생물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보니까 멍멍이가 직접 멍멍인지 양인지 늑대인지 모르겠네요. 사람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토양을 통해서 지금 가죠. 그죠? 어쨌든 토양이 일종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멍멍이에서 사람으로 가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부생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어디에 있다고요? 토양에 있다고요. 그죠? 토양에 있는 걸 갖다가 사람이 어떤 식이든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의 접촉인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이 파상풍은 뭐가 많이 걸리냐면은 이 말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말 키우게 되면은 그 한국은 말을 접할 일이 없지만 제가 이제 외국 나가 있을 때는 말이 엄청 많이 와요. 말이 동물병원에 말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럼 어떻게 들고 오느냐? 트레일러에 자기 트레일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농장 있는 사람들은 이 트레일러에 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개도 광견병 백신도 맞고 파보도 맞고 이것저것 맞잖아요. 그러면은 말도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 백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상풍 백신이에요. 그래서 말이 파상풍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편이고, 자, 감염동물, 말, 돼지, 소, 양, 개, 뭐 어쨌든 다 걸릴 수는 있다. 테타너스 톡세미아라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테타니가 이 독소를 만든 거예요. 테타노스파민이라는 이 독소를 뿜어가지고 그래서 걸리는 질병이 이제 테타너스가 저기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그래서 파상풍 독소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은 괴사 조직의 클로스트리dium 테타니에 의해서 생성된 특정한 뉴로톡신. 자, 얘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균이 이 독소를 만들어 가지고 톡세미아라는 건 몸에 다 퍼뜨린다는 거예요. 몸에 막 퍼뜨려 가지고 질병이 이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포유동물이 감수성이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가축이나 실험동물보다 저항성이 있는 편이다. 자, 제가 옛날에 말씀드릴 때 맨 첫 시간에 감수성이랑 저항성을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 감수성이 높다는 거는 질병에 잘 걸리는 거고 저항성이 높다는 거는 질병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개랑 고양이는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포유동물이 감수성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포유동물이 걸리기는 하는데 개와 고양이가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조류는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다. 그런데 조류도 꽤 잘 걸리는 편입니다. 말과 양은 모든 종 중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말이랑 양이 제일 잘 걸린대요.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이제 초식동물이 잘 걸리는 편이고 뒤에 이제 우리가 탄저라는 거 배우는데 그것도 초식동물이 주로 걸립니다. 자, 파상풍 세균은 토양에서 수년 동안 살아가고 생존한다. 이것은 양과 소와 같은 풀을 먹는 동물들이 파상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거세, 감각, 분만, 뭐 네일 펑처라 그러면은 이제 손톱이죠. 그다음에 뭐 스테이크 운드라 그러면은 이제 그 말뚝 같은 거에 운드가 상처가 난다든지 털을 깎을 때 긁힌 상처, 단미시, 고무끈의 사용과 같은 절차에서 얻어진 상처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파상풍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파상풍은 가축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다. 자, 여기서 파상풍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모든 질병은 감염 경로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광견병 교상, 그죠? 두 번째 광우병은 먹어서, 그죠? 육골분이라든지 아니면 감염된 소를 먹어서. 자, 파상풍은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뭐죠?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서 못에 찔려가지고 거기서 파상풍이 생기는 걸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파상풍은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거세를 한다든지, 자, 육질 때문에 아니면은 번식의 문제, 여러분들 이제 키우는 강아지들 다 중성화 수술을 하죠. 그것처럼 소나 양이나 말이나 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강아지처럼 비싼 돈을 주고 병원 가서 마취제 다 일일이 투여해가지고 수술하듯이 하지는 않아요. 깨끗하게. 그냥 저도 딱 말의 거세를 딱 한 번 해봤는데 말이었나 소였나 기억이 안 나네. 진짜 되게 지저분해요. 환경이나 이런 게 그냥 농장에서 이런 진짜 이런 벤치 같은 거 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오염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균 같은 데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뿔을 잘라요. 뿔을 자르고 특히 염소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단각이라 그래서 이제 뿔을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만이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새끼가 밖으로 나오면서 뭐 태반이라든지 피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어미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소라든지 말도 제왕절개를 하는데 사람 제왕절개 하듯이 그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뭐 수술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야외에서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다가 오염이 날 확률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어디 찔리거나 아니면은 뭐 발톱 같은 거 다듬거나 아니면은 털 깎을 때 긁히거나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개고양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상처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감염된 동물은 전형적으로 뻣뻣함과 근육 경련물이 아니고 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경우에 동물이 쓰러질 때까지 견디기 힘들어하며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다. 자, 아까 파상풍이 혐기성균이라고 했잖아요. 혐기성균이라고 하면은 산소를 싫어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산소가 없는 부위가 어디겠어요? 겉에는 여기 산소가 다 있죠. 피부는 노출돼 있으니까 근육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산소가 없습니다. 근육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이 완전히 혐기성 환경이에요. 그래서 근육으로 들어가고 여기 이제 부어서 받치고 하면은 안에 혐기성 환경이 조성이 돼 버리니까 얘네들이 안에서 증식하면서 독소를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혐기성 균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은 상처를 통해서 근육 같은 데가 이제 노출이 된다거나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증식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사진에서 보면은 딱 이렇게 이상하게 맞았을 때 어때요? 못 안에 녹슨 못 같은데 파상풍균 같은 게 묻어 있다가 이게 파상풍균이 금방 죽지도 않죠. 왜? 얘네들은 아포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못에서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다가 근육을 통해서 딱 들어갈 환경이 생기니까 근육으로 들어가서 혐기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증식하면서 독소를 내뿜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독소가 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뻣뻣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균은 세균대로 증식하니까 혐기적으로 증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썩습니다. 썩어요. 그래서 썩으면서 얘네들이 살이 말 그대로 우리가 괴사라 그래요. 살이 썩으니까 살이 썩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낸다 그러죠. 그냥 발을 자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혐기적으로 세균이 자라게 되면 일단은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는 게 되게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수 같은 거 열었을 때 엄청 악취가 난다. 이런 것들은 산소랑 차단돼가지고 혐기적으로 뭔가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전파 양식은 그래서 결론은 제일 중요한 전파 양식 상처입니다. 상처. 뭐 다른 방법으로도 돼요. 뭐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은 거는 상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슨 못이 아니더라도 보세요. 철조망 같은 데 긁힌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상처가 막 났는데 토양 같은 데 막 묻었다. 그러면 토양에도 균이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은 파상풍 주사를 맞는다 그랬죠. 파상풍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될 확률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상처 하나 났는데 붓고 아프고 연락이 시작하더니 손을 잘라버려야 된대요. 이런 게 이제 파상풍인 거죠.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우니까 주사를 맞고 일반적으로 수의사들도 대부분 맞습니다. 수의사들도 맞고, 그리고 테크니션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단체로 이걸 좀 놔줄까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저희 이제 과 내에서. 근데 혹시라도 이제 맞지 않으신, 올해는 안 할 것 같은데 맞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이랑 같이 일하기 전에는 이 주사를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처라는 게
녹슨 쇠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물의 이빨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출처 모르는 동물이 와서 나를 물거나 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광견병이죠. 그 다음으로 무서운 게 파상풍이에요, 파상풍.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크니션으로 적어도 이제 근무를 한다든지 수의사로 근무를 하기 전에는 파상풍 주사를 맞고, 코로나 백신 요새 뭐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그러죠. 근데 이제 파상풍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2차인지 3차인지까지 접종하고 나면은 10년에 한 번씩 맞아요. 10년에 한 번씩 맞고, 여러분 파상풍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맞았을 확률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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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보통 뭐 T대비나 이래가지고 예방 접종 목록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10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어렸을 때 이제 맞았으면 이제 추가 접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자, 일단은 파상풍이 신경 독소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신경의 독소를 보이니까 지금 나온 애들이 다 신경만 있는 거죠. 광견병, 광우병, 파상병 다 일단 파상풍 다 일단 신경에 영향을 준다. 자, 신경에 영향을 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일단은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 조절이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마비가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호흡 근육조차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자, 잠복기는 3에서 21일, 대부분 14일 이내에 발병해지면서, 자,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뻣뻣하고 강직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 마비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강직성 마비랑 이완성 마비가 있어요. 자, 강직성 마비라는 건 뭐냐면 몸이 딱 굳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게 마비예요. 뭘 할 수가 없게 마비되는 게 강직성 마비예요. 이완성 마비는 이렇게 몸이 흐물흐물한 거예요. 둘 다 컨트롤은 안 되죠. 강직이 돼 있든 이완이 돼 있든 컨트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 뇌를 통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데 강직은 딱딱하게, 그죠? 마비는 그냥 흐물흐물하게,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애가 있다 그랬죠?